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요, 이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의 덕목 중 하나로 능력 있는 인재 발굴을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역사적으로 이 훌륭한 리더는 인재를 알아보는 해안을 가졌던 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거대한 코끼리의 나라 인도로 함께 떠나보는 보시죠. 자,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인도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4억 인구 대국인 인도가 올해 초 금융허브 홍콩을 제치고 세계 증시 4위에 올랐다는 기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 5월에는 인도 증시 시총이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6개월 만에 1조 달러 가치가 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인도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프티 50은 올해 들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년간 26% 정도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같은 기간 25% 올랐는데 그보다도 상승폭이 컸고요. 또 니프티 50를 추종하는 ETF들의 수익률도 높았습니다.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합성 ETF가 1년간 44%, 그리고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은 23%씩 올랐고요. 올해 5월에 상장된 두 ETF도 4개월간 11%, 그리고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인도 증시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주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국내 인도 주식 펀드 32개로 1조 1,3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순유입됐고요. 인도 정부가 내놓은 제조업 부흥 정책 등 경제 성장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IMF뿐만 아니라 유엔이나 세계은행 모두 올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다만 고평가가 우려된다며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인도 증시에 대해서 최근 전체 외국인의 투자는 둔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증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달리는 코끼리 인도 증시 투자 방법인데요. 이 올 한 해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큰 와중에도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이 달리는 코끼리에 올라타도 될지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 비즈니스 본부 현동식 상무, 그리고 인도 투자 관련 책의 저자이자 인도 투자 전문가입니다. 필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광학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팅창 보니까요. 우리는 인도 투자 언제 열리나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인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속속들이 알려드릴 텐데 먼저 우리 광학맨 필명입니다. 예. 무슨 뜻인가요, 광학맨? 아무래도 인도에 제일 유명한 게 카레니까. 아, 카레 강황. 예, 카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 그러면 우리의 제일 유명한 김치니까 김치에 제일 들어가는 마늘. 저는 마늘맨.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인도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인도에 거주하시는 이유? 지금 인도에서 방송 출연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시지는 않았다라고 예. 저희 제작진이 그러더라고요. 네. 거주하는 이유 한번 여쭤볼까요? 인도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 가족이. 매력 있으신가요? 인도 사업?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더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기회의 땅이다.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자세하게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상무님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이 굉장히 투자의 매력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를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인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도를 제2의 중국, 넥스트 차이나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중국에서 12년 동안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만일에 인도가 진짜 중국과 유사하게 발전을 해 나간다고 하면 중국에서 저희가 봤던 이제 많은 투자 기회들이 어쩌면 인도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인도의 인당 GDP는 2,500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중국으로 보면은 2006년도 정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지금 중국은 10,000달러를 넘어서 12,000달러까지 소득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살펴본 거는
그 기간 동안에 2,500달러에서 10,000달러 넘어가던 동안에 중국에서 어떤 업종들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가전, 네. 자동차, 네. 그리고 헬스케어, 네. 업종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1,800%, 한 18배 정도 그러네요. 되는 거고 15배, 9배씩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이제 업종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종목으로 보시면 사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00배, 뭐 180배, 90배씩 성장을 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특히나 저 세 가지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도가 분명히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런 업종을 잘 고르고 그 안에서 종목을 잘 고르면 어쩌면 인도가 이제 다시 한번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상무님도 책도 내실 정도로 인도의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높이 네, 평가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지금 확실한 인도는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학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입니다. 인도에 대한 매력, 왜 인도를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뭐 현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모두 공감하는데요. 네. 전 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저는 인도에 살면서 나 이제 인도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 분들을 직원으로 모시고 다년간 일하면서 이분들이 아주 열정적이고 근면하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 일이라는 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끝나는 일정도 많은데 또 근무 환경이 그렇게 쾌적하지 않거든요. 힘든 일인데도 몸살이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 다 저보다 똑똑하시더라고요. 뭐, 언어 능력도 매우 뛰어나시고. 네네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이분들이- 비해. 예, 우리나라에 네네. 비해서. 근데 이분들이 급여를 받으면 바로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버지 세대를 좀 떠올리게 한달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후에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뭐 사실 사람만으로 근면성실, 도전 이런 가치들로 지금의 선진국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인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좀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전쟁 이후의 모습이 지금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니면 70년대. 사실은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잘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훨씬 잘 살고 음. 또 가난한 분들은 또 그 반대고 그런 상황인데 뭐 전반적으로 젊은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이제 상향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좀 성장하려는 욕구가 많이 내비쳐졌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수미 캐스터 인도. 갑자기 오늘 또 보니까 인도 분위기가 이렇게 인도 가보셨나요? 인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죠. 네. 인도 사실 인도를 여행을 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하면은 이 치안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또 빈부의 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인도 여행 좀 고민 좀 하게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인도에 투자를 하는 것들에 대한 성장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상무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빈부의 격차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예, 부분들. 빈부의 격차도 그렇고 사실 예능 프로에서 비춰졌던 이제 인도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낙후된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었던 것 그렇죠. 같고요. 제 생각에 아마 좀 좋은 쪽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률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도의 이제 낙후된 모습을 보고 이제 웃고 넘길 것이냐, 아니면 그 낙후된 모습이 10년 뒤, 20년 뒤에 이제 발전했을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을 찾는 투자 기회로 활용할 것이냐, 그거 이제 자기의 몫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훌륭한 투자자라면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기회를 찾는 쪽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래요. 방금 강학맨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오늘 인도 저희가 얘기를 아마 저희가 제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인도 전 잘 모르지만 정말 메리트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인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인도 경제 성장성이 높은 기대를 갖게 되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구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 1위가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되게 높이 평가가 되는데 확실히 현지에서 강학맨께서는 그걸 느끼고 계시나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성장성도 높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5년간 네. 인도에서 태어난 인구가 그러니까 5세 이하 아기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 인도니까요. 네, 퀴즈입니다. 우리 수민 씨부터 한번 네. 답을. 저 아예 감도 안 잡히네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 천만 만? 네, 예. 1,000만 명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5,500만 되니까 예, 예, 예. 1,000만 명 어떤가요? 1억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1억 1,000만 명. 1억 1천만 명. 5세 미만의 아이가. 예. 우리나라 인구의 2배죠.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굶기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 인도 인구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가 인도 인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인도 인구 구조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인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그 젊은 인구가 다수인 인도는 부양 부담이 적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함께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이 인구는 성장 동력이 아니라 부담이 네. 되겠죠. 그래요. 이 점을 인도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랑 반대로 인도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을 잡지 못하면 정권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모디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대표 경제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네.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유치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발전, 송전 등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세금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인도는 인프라 슈퍼사이클 때문에 성장할 거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수익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인도 정부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인도 젊은 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화면에 인구 구조표를 보여주셨어요. 인도에.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굉장히 뜨거운 게 실버 산업이잖아요. 근데 인도는 아무래도 아이들과 중장년층,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랑 좀 반대되는 결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상무님께 이렇게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인도의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누가 보래도 무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한 국가인데 인도의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인도의 산업 구조를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니프티 50 인덱스의 네네. 구성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 종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금융업종인데요. 금융이네요. 네, 3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T 뭐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업종들의 최근 5년의 성과인데요. 그걸 한번 봐주시게 되면 네. 이제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시긴 합니다만 가장 위에 있는 게 소재, 뭐 소재. 부동산 이런 순서로 돼 있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게 금융업종입니다. 그리고 니프티 50 인덱스는 10개 업종 중에 한 8등 정도 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이 높았던 금융업종이 가장 부진했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만 빼고 샀어도 사실은 니프티 50보다 지금보다 성과가 훨씬 좋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인도가 기회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업종만 잘 고르면 네. 성장할 수 있는 업종만 잘 고르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하는 게 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사례를 좀 힌트를 얻긴 했습니다만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같은 이제 자유소비재와 헬스케어 산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달리는 코끼리 인도 증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성장성 그리고 유망 산업과 기업들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기회의 땅 인도 증시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인도 증시 개요부터 1분 안에 오늘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올해 초를 기준으로 세계 주식시장의 시총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인도가 홍콩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는데요. 인도 주식시장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증권거래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875년에 설립된 인도 최초의 증권거래소 BSE 봄베이 증권거래소인데요.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오래된 증권거래소라고 하는데요. 현재 5,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대표 지수로서는 센섹스 지수가 있습니다. 이 봄베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시총이 큰 30개 회사를 뽑아 만든 지수고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NSE 내셔널 증권거래소는 뭄바이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1992년에 설립됐고 BSE보다는 좀 늦게 설립이 됐지만 주식 전자거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대표 지수로는 니프티 50가 있고요. 두 거래소 모두 올해 5월에 각각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인도의 시총 상위 10개 기업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압도적인 시총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입니다. 정유화학부터 유통, 통신과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2, 3위는 시총이 200조 원이 넘는 기업들인데요. 인도의 대표 IT 서비스 기업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와 또 인도의 최대 민간은행인 HDFC 은행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4위는 바르티 에어텔, 그리고 5위는 ICICI뱅크가 차지했고요. 6위는 IT 서비스 기업인 인포시스가 시총 124조 원 정도고요. 인디아 스테이트 은행 SBI가 7위인데 인도 최대 국영은행입니다. 이어서 힌두스탄 유니레버가 8위, 인도 최대 국영생명보험사 LIC가 9위, 그리고 끝으로는 10위는 담배와 식품 사업을 하는 ITC가 차지했습니다. 이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바이오 중심이라면 인도는 소비재와 은행 중심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국과 인도의 상위 10개 종목의 시총을 합산해보면 한국이 900조 원, 인도가 1,600조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핵심 1분 컷으로 만나봤는데요. 인도 주식 시장의 시총이 상당합니다. 우리나라의 2배 가까운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 세계 주식 시장과 봐도 굉장히 월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가요? 인도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강한민께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계시니까 네. 어떠신가요? 그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봤을 때 한 네네. 2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성과죠. 동기간 동안에 중국 상해 지수는 10%가 빠졌고요. 네. 예, 매우 안 좋았죠.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은 S&P 500이 89% 상승했고요. 네. 미국 나스닥은 118%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우량기업 50개로 구성된 니프티 피프티 지수는 125% 상승해서 나스닥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1년 수익률은 26%대 29%로 나스닥이 우세하나 최근 6개월은 니프티 피프티가 15%, 나스닥은 10%, 그리고 최근 3개월은 니프티 피프티가 8.7%, 나스닥은 1%가 빠졌기 때문에 최근 수익률은 니프티 피프티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를 통해서 보니까 인도 증시 정말 큰 변동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글로벌 증시가 뭐 약세장에서도 불구하고 인도만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변함없이 인도 증시는 저렇게 꾸준히 잘 나가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사모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사실 지난 7월에 나스닥의 조정을 받고 네.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때도 인도 증시는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었고, 근데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 저희 생각에는 아마 수급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 네. 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인도의 지금 주식형 공모펀드는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이상 성장이 됐고요. 최근 기준으로 한 500조 원에 가까운 공모펀드가 주식형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저 자금 중에 상당수가 적립식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월 3조에서 4조 원 가까운 돈이 적립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사실 기계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 2022년경 이후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주식의 보유 비중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상위 시가총액 상위 75개 종목의 외국인과 내국인의 보유 비중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아졌죠. 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만일의 조정을 받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더라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로컬들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모펀드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구수로 봤을 때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인구수는 4,500만 명 정도입니다. 아까 인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인구 대비로 봐서는 이제 3% 정도. 그렇죠.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인도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목이 메일 정도로 인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달리는 말에 탑승을 뭐 해라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인도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코끼리에 과연 올라타도 될지, 이거 막상 올라탔는데 내가 이거 꼭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학맨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인도 투자에 탑승을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앞으로 30년을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30년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 증시가 뭐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하락 없이 강하게 계속 인도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언제나 빠질 수 있다. 특히 낙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렇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인도 증시는 지난 기간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요. 회사가 이제 버는 돈 대비 주가가 몇 배냐를 알려주는 게 이제 PER 지표인데 현재 인도 PER은 약간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GDP 대비 얼마냐를 알려주는 버핏 지수로 보았을 때도 조금은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도 기업들의 성장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인도 주식을 산다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지금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30년을 보신다고 하셨고 조금씩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 하면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인도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도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 될 것 같습니다. 펀드, ETF 그리고 주식 투자 3개 다 가능한데요. 이미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앞에 나온 대로 인도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인 ETF도 우리나라에만 9종이나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인도 증시에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미국과 영국에 상장된 인도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인도 주식에도 일부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 ETF는 이제 만능이 된 거 아닌가? 모든 것에 ETF로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을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상무님 어떻게 보시나요? 할 수 있나요? 아까 이제 댓글에서 인도 시장 언제 열리나요? 아마 물어보시는 네네. 분이 개별 종목 투자를 언제 그렇죠. 할 수 있을지 물어보신 것 텐데요. 현재까지는 개인이 한국의 증권사를 통해서 MTS 같은 거를 매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건 인도 쪽에서 이제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된다 하더라도 사실 개인이 충분한 정보나 그 종목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이제 그동안 한 17년 정도 제가 이머징 시장만 투자를 했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네. 그래서 제 이제 경험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이제 인도처럼 저희보다 뒤늦게 발전해서 뒤에서 쫓아오는 나라를 투자하실 때는 네. 어찌 보면 외국인으로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경험을 해봤다는 그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인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드리면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시가 네네.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강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나뉘는데 오른쪽 허벌판에 지금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어요.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강남 개발 때는 초기 같은데 뭐 땅 좀 사놓을까 아파트 좀 사놓을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로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거기 개발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아니면 너무 비싸. 아니면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네네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로컬과 외국인의 차이. 그러니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미래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가 저건 먼 게 아니야라고 느낄 수 예.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네, 됩니다. 네. 자, 그럼 인도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ETF가 있다고 하셨는데 또 인도 투자에 할 수 있는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수미 캐스터가 정리해 주셨죠? 네. 우선 한국에 상장된 인도 ETF는 9개가 있는데요. 9개 중에서 지금 보시는 5개가 바로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도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합성 그리고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합성 이 2개가 레버리지 상품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4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인도 타다그룹은 타다그룹에 집중 투자하는 ETF고요.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그리고 에이스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는 소비재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들입니다. 이제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요. 미국에 상장된 인도 ETF는 16개인데요. 종목명으로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티커명을 참고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티커명 INDA 같이 MSCI 인도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보이고요. 또 소비재 관련 ETF들도 보입니다. 인도 소비재 콜롬비아, 또 인도 성장주 중심의 인도 성장주 바네크라는 ETF도 보입니다. 인도 금융주를 담고 있는 금융 니프티 INTF 그리고 디지털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ETF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국내 상장 인도 ETF들의 수익률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1년 단위로 봤을 때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합성 ETF가 무려 45%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의 합성 ETF는 2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수익률 보니까 엄청나네요. 장기적으로 좀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요. 수익률 보니까. 앞서는 수수료 봐서 수수료 뭐 이랬는데 수익률 보니까 상쾌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 ETF 앞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학민께 여쭤보겠습니다. 인도 ETF 그냥 수익률 보고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저 바로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아니요.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았다고 앞으로 또 좋은 건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네요. 항상 또 어떻게 보면 수익률 좋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때가 또 상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예,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ETF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 그다음에 투자 가능 기간, 그리고 인도 주식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지에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 지금 뭐 금융이 인도에서 현재까지는 제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지에 계시는 이제 현지 체감입니다. 뭐 예, 지표 예.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내가 느끼는 우리가 옛날 길보드라고 있잖아요. 예. 길에서 느끼는 나에게 가장 좋은 음악처럼 현지에서 느끼는 인도에서 가장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은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서비스죠. 디지털 서비스. 예, 저희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아, 한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그래요. 뭐 여느 것들은 우리나라 비해서 절대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 인건비가 또 낮다 보니까 네, 뭐 배달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배달.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스마트폰의 어플, 앱, 어플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배달 이런 쪽이 현지에서는 좀 확 눈에 들어오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인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그리고 그 중에 또 금융 앱들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말씀. 제가 뭐 10년 전에 인도에 있을 때는 네. 전혀 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 못하던 분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돈을 주고받고 그래요. 또 쇼핑도 하고 다 우리나라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차신가요? 일본 인도에 계신지? 14년, 5년 차. 14년, 예. 14년, 5년. 강산을 한 번 반 정도 변화심을 느끼셨는데 확실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회의 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달리는 코끼리 인도 증시 투자 방법인데요.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만나봐야 될 텐데 오늘은 전망 밝은 인도 투자 지금 저는 계속 좋아서 약간 격양된 상태거든요. 주의할 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무님. 어떤 점을 좀 주의해 볼까요? 지금 좋은 얘기만 들어서 주의할 점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 이거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도 시장이 별로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상승을 많이 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과거 평균에서 조금 상단을 초과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담인 건 사실인데요. 저는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르지 않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시장은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중국 정도이거든요. 그럼 과연 그 시장을 살려고 할 것이냐?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있고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어 보이는 인도를 살 것이냐? 아마 답은 뭐 거의 나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얼마나 오래 투자할 건지, 그다음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년 안에 회수를 해야 되고 네. 한 20%를 보는 분한테는 지금 인도 시장은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 20%는 빠질 수도 있는 시장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10년, 20년을 보고 한 10배, 20배, 그러니까 100원에 사서 한 1000원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만일에 하신다고 하면 100원에 사나 80원에 사나 120원에 사나 1년 정도 쉬었다 가든 바로 가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과 기대 수익에 따라서 똑같은 시장이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결정하시고 이제 판단하시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상무님이 보시는 인도 투자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기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비슷합니다. 30년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요. 네.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하면 아마 진짜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최소 10년에서 예, 20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우리 강학맨께서는 최소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그래도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제가 사실 맞출 수는 없는데 맞출 수 없죠. 제가 30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인도가 앞으로 30년 동안 인구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인구 구조라는 거는 쉽사리 바뀌는 지표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인도를 좀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정부 지출일 겁니다.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서 네네. 제조업을 많이 유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2030년 이전에 거의 대부분 자금 집행이 몰려 있거든요. 2030년. 예, 네. 이전에. 음.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주가가 이미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단기간에도 좋은 호재거리가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이면 최소 5년 이상은 투자를 좀 해야 그래도 수익 창출에 기쁨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건 두 분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 저희가 개인적인.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도가 이 포스트 차이나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잖아요. 앞서서도 중국과 인도를 비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은 증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 증시의 전철을 밟을 우려는 없는지. 사실 중국이 안 좋은 건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도 다 알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중국이 워낙 잘 나가는 분위기로 커지니까 무역적인 제지가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일본에 이어서 이제는 중국, 인도도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상무님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중국의 전처.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당할 정도까지 성장을 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저희 여기 투자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1인자가 2등을 키우지 않으려는 거는 그건 자명한 사실인데요. 인도가 지금부터 중국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려면 2050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는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최소한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걱정할 부분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결론을 듣고 있는데 우리 강남께는 결론을 인도 투자의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올해 현재 계적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할 점도 좋고 조언도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좀 넓게 보셔가지고 네. 인도가 이미 증시 자체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자산 배분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인도에다가 조금 배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인도가 주요국 중 가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인도에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포트폴리오에 인도를 일부 포함시키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하지만 인도 상장 기업들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구조적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높고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빠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는 네. 한 번도 그렇게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빠지는 걸 기다렸다 사는 것보다 작은 소견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그래요. 조금씩 사서 좀 모으는 게 더 좋은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인도 투자가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 ISA 계좌, IRP, 연금저축 등 이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 투자 시 세워야 될 전략에 대한 조언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결론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또 해결해 보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 시간은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인도 투자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인도 ETF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달러원 환율을 거치고 나서 또다시 달러 루피 환율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건가요? 그럼 이중 환전이 되는 건 아닐까 좀 망설여집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현동식 상무님? 네, 근데 그 부분은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거나 미국을 통해서 하시거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종 통화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 주변국 통화는 일단 달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바꿉니다. 그래서 환전의 방향은 똑같고요. 네. 절차나 이건 똑같고,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 상장된 ETF와 한국에 상장된 ETF는 세금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하실 때 세금 쪽을 조금 더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종합소득 과세가 되느냐, 분리과세가 되느냐, 그리고 그래서 IRP나 연금계좌를 사야 하느냐,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봤고요. 네, 계속해서요. 네, 두 번째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도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뭘 보고 종목을 고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광학맨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제 안정 추구형이라서 가능한 시가총액이 큰 주식, 네, 그렇겠죠.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분석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워낙 미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투자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도 우량 기업들의 대표는 인도 증시에서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두 은행입니다. 금융이네요. 네. 민간은행으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진 은행들이고요. HDFC 뱅크하고 ICICI 뱅크가 있습니다. 네. 여느 신흥시장과 마찬가지로 인도 금융산업의 성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도 대표 수출 산업인 IT 서비스 대기업과 제약회사가 또 있습니다. IT 서비스에는 인포시스와 와이프로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모든 산업에서 클라우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IT 서비스 기업들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약회사 닥터 레디스 레보레토리스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복제약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앞서 제가 이런 질문 드렸어요. 뭐라고 할까요? 차이나 중국처럼 인도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 드렸었는데, 이 안에 현지에 계시니까 인도에서 봤을 때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좀 느껴지시는지 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인도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또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국제적인 정세에 좀 어긋나는, 그리고 또 합리화되는 뭐 여러 가지 느낌을 좀 받는 아주 묘한 포지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뭐 제가 사실 인도에 있다고 그 부분을 느끼지는 못하는데 네네. 저도 이제 기사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지금 인도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인도라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미국이 중국을 생산 기지로 낙점을 했기 때문에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뭐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애플 제조를 하고 있는 그 벤더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폭스콘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인도랑 잘 지내고 인도를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또 인도가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첨단 산업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걸 투자를 미국 마이크론에서 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서로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주고받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좀 이어지고 점점 있다.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예. 있다. 상무님도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죠. 이제 인도를 주목하는 시작이 사실은 그 미중 갈등에서 시작이 시작된 됐고 거죠. 중국의 14억 인구가 해오던 세계의 공장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됐는데 사실 보시게 되면 전 세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점쳐지는 데가 이제 베트남 정도인데요. 네. 베트남은 인구가 1억입니다. 1억의 인구가 14억이 하던 거를 다 받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4억의 인구가 하던 일을 받아올 수 있는 나라는 14억짜리 인도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인도가 밀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와 중국은 원래부터가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좀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좋습니다. 상무님,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가장 시총이 큰 것도 금융이고요. 1, 2위 다 금융이었지 않습니까? 상무님 개인적인 시각에 인도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산업은 금융을 제외하고 어느 쪽 하나만 뽑으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저는 가전 업종이고 가전. 예. 그 중에서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에어컨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는데 네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 1년에 에어컨이 한 1,000만 대 정도가 팔립니다. 근데 이제 2,500달러의 GDP인 나라에서 이제 1,000만 대가 팔리고 있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제 몇 대까지 팔릴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뭐 강남 얘기 말씀드리고 했듯이 우리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사례를 빗대서 이제 가늠을 해보면 중국이 지금 $10,000 정도 이제 국민소득이 돌파했을 때 1억 대의 에어컨이 팔렸어요. 그래요. 1,000만 대에서 시작해서.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제 10배 정도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좋습니다. 있어요. 자, 상무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에어컨, 전자산업 쪽을 네. 주목해 주셨고 우리 강학매님께서는 아까 어플이라든지 배달 이런 쪽을 좀 현지에서 좀 많이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찹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